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부산 근현대 역사관에서는 대한민국의 뿌리를 기억하는 전시가 한창인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부산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야기 하계 연구사님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부산 근현대 역사관 조연화 하계 연구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 순회전 어떤 전시입니까? 네, 현재 부산 근현대 역사관 1층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 전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시는 독립운동과 관련이 깊은 지역에서 개최하는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의 순회 전시입니다.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부산 시민들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와 부산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그 역사적 의의를 되짚어보기 위해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예. 전시실에 오시면 임시정부의 수립부터 환국까지 독립운동의 긴 여정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전시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임시정부에 대해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1917년 독립운동가들이 상하이에 모여서 대동단결선언을 통해 국민이 주권을 갖는 나라와 정부를 세우겠다라는 뜻을 세우게 됩니다. 2년 뒤에 1919년 3.1운동에서 우리가 독립국 이미 선언이 되면서 이번 상하이 프랑스 조계에 모여 국가와 정부 수립을 논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상권 분립에 기초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가 수립되게 되는데요. 같은 해 9월 임시의정원 회의를 통해서 당시의 세 개의 정부 조직, 그러니까 서울의 한성정부,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통합해서 하나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네, 그래요. 임시정부의 주요 활동 좀 짚어주신다면요? 임시정부의 주요 활동은 수립 이후부터 광복되는 그날까지 임시정부는 민족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독립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기억상자 전시에서는 군사, 의열 투쟁, 외교, 문화교육 활동, 재정 활동들에 관한 많은 활동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보통 연통부와 교통국을 설치해서 나라 밖에서 국내 행정을 조정했고, 군사적으로는 독립전쟁을 전두지휘하고 한국광복군을 창설해서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외교적으로 나라의 독립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 이래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이 되고 1945년 귀국 때까지 27년 동안 중국 항저우, 전장, 광저우 등을 옮겨 다니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가 흔히 임시정부를 말할 때 상하이를 많이 떠올리는데요. 네네. 그건 상하이에서 최초로 수립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상하이에서는 1919년에서 32년까지 약 14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네. 32년부터 45년까지는 항저우, 전장, 창사, 광저우, 르저우, 치장 등에서 충칭까지 옮겨 다니면서 활동을 했고, 네네. 그 경로를 보면 조계지에서 내륙으로 먼 이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시실에서는 이 이동 경로와 그 당시의 청사 건물,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이해하기 쉽게 큰 지도와 사진으로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예, 참 그 순환의 역사 참 힘들었던 그 과정들을 쭉 전시를 했는데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1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공화정의 시작, 어떤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까? 네, 1부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인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과정과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부로 넘어가면은 대한민국의 뿌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인데 이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지요. 네, 2부에서는 임시정부의 활동을 다루고 있는데 1919년부터 45년까지 시기 순으로 정리된 활동 연표와
임시정부 청사의 이동 경로별로 정리된 지도, 그리고 군사, 외교, 문화, 교육 등 활동 분야별로 나누어 주요 활동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전부 이제 중국에 있었을 때를 소개해 주시는 거고, 네. 3부가 보니까 그대들 돌아오시니 환국입니다. 이제 돌아오셨네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까? 네, 황국은 1945년 광복을 맞아서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향하는 독립운동가들의 입국 당시의 모습을 저희가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네. 국내외 동포에게 고함이나 당면 정책 14개조 등을 발표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귀국해서 정식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희망찬 모습으로 기념사진도 찍고 상하이를 경유해서 11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서 입국하게 됩니다. 예, 예. 당시에는 국제적 제약 때문에 개인 자격으로 입국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뜨겁게 환영했던 당시의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당시의 벅찬 감정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4부 대한민국 여기서 시작하다 광복 이후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까? 네, 4부의 내용은 1948년 7월 17일 지금의 대한민국이 선포되는 당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헌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임시정부로부터 이어져 온 제도와 상징을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습니다. 국호, 태극기, 애국가 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전시와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산의 독립운동가들 이 전시도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부산의 독립운동가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산의 독립운동가들에 관한 전시는 저희 3층 상설 전시실에서도 만나실 수 있고요. 1층 기억상자 전시 코너에서도 부산의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에는 프랑스에서 임시정부의 외교관으로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입니다. 안희재는 경남 의령 출신으로 부산에서 백상상회를 설립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했던 독립운동가입니다. 네. 안희재의 활동들은 부산과 임시정부를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가 되었고 항일운동의 재정적 기틀이 되었습니다. 네. 김갑은 임시정부에서 재무부장을 맡아 독립운동 자금을 관리했던 부산 출신의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리고 한유아는 한국 광복군이면서 문화예술을 통해 독립운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작곡했던 대표적인 곡으로는 압록강, 행진곡, 아리랑 등이 있습니다. 그 음악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독립의 희망과 항일 의지를 굳건히 해주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 전시에서는 이렇게 한 4명 정도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우리 부산 시민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요. 네, 이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 전시는 2월 23일까지 이어집니다. 올해 또 광복 80주년인 만큼 좀 시간을 내서 남포동에 놀러 오셔서 전시도 관람하시고 우리의 역사를 새기고 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부산 근현대 역사관에 가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 순회전이 열립니다. 언제까지 열리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계속 하는 2월 겁니까? 23일까지 열린다 하셨죠. 2월 23일. 예. 자, 부산 근현대 역사관 조연아 학예연구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